저는 마인드온 심리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배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내용입니다.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상담 및 심리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오늘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요. 목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오늘 학습 목표 내용입니다.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개별로 또 진행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그리고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러분이 오늘 과정이 끝나시면 또 각자 설명하실 수 있고요. 또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또 실시할 수 있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 또 후반 부분에는 제가 프로그램을 실제로 한번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또 안내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 네 가지 학습 내용이 필요하겠죠. 제일 처음엔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해드리고, 그리고 개별 비대면 프로그램, 또 집단 비대면 프로그램, 또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에 대한 내용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과정은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단계로 좀 진행이 되는 것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체 비대면 프로그램은 항상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가 이루어졌는데, 사실 우리가 그 교육 강의나 또 과정을 준비하실 때도 사실 큰 맥락에선 다르지 않습니다. 준비하기 과정이 필요하실 거고, 또 준비하기 과정에서는 어떤 선행 자료들을 준비하셨거나, 또 그런 것들을 어떤 원고로 만들거나 교재를 좀 준비하셨거나, 또 그런 과정을 강의를 또 준비하시고, 전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학생들에게 강의에 대한 평가를 좀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온라인 과정에서도 준비하기, 실행하기, 평가하기 이 세 가지 맥락은 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단계, 준비하기 단계입니다. 준비하기 단계는 이 온라인은 조금 번거로운 것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제일 첫 번째는 하드웨어 준비하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준비하기, 그리고 네트워크 준비하기, 그리고 웹사이트 준비하기, 또 프로그램 준비하기, 이렇게 5가지 요소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먼저 하드웨어 준비하기가 필요합니다. 각자 갖고 계시는 노트북이나 또 데스크탑의 환경이 너무나 다른데, 어떤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컴퓨터를 그때그때 업데이트의 상황에 맞게 진행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안내해드릴 이 비대면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해서 이 하드웨어 준비하기 단계에서는 줌을 활용하기 위한, 줌을 중심으로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한 하드웨어 준비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윈도우 8 또는 그 이상의 현재 업데이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또는 요새는 그 컴퓨터가 윈도우 계열뿐만 아니라 매킨토시라고 예전에 표현했던 애플 제품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 맥도 10.9 이상의 업데이트를 유지하고 있으셔야 이 줌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신이 노트북의 상태가, 데스크탑의 업데이트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알기 위해서는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컴퓨터 사용 확인하기 절차가 있으세요. 그래서 오늘 강의 끝나시면 제가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이 스텝 바이 스텝을 한번 현재 이 줌이 잘 구동이 될 수 있게끔 내 컴퓨터가 현재 최신화가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휴대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경우에는 줌이 설치 안 되는 경우도 있으실 건데, 그 이유는 이 업데이트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운영체제가 업데이트가 좀 용이하지 않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의 현재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이제 화면에 있는 카메라가 웹캠은 아니에요. 아마도 굉장히 선명하게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는 저는 이 미러리스라고 하는 우리 그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디지털 카메라하고 노트북하고 연결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실 건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준비하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웹캠 정도만으로도 충분히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드린 어떤 그 웹캠의 모델인데요. 꼭 이게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 구비할 수 있는 정도의 웹캠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1080이라고 하거든요. 이 화질을 표현하는 건데 1080 정도 또는 그 이상 뭐 4K 정도, 이 정도면 매우 이젠 화질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준비하기인데요. 그 이미 지난 연도 2020 한 1년 정도를 이 줌을 통해서 학생들과 상호작용 하시기도 했고 컴퓨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줌에 대한 설치 과정에 대한 거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이 줌을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 개괄적으로 쭉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제일 하단으로 쭉 내리시면 하단에 검정색 바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바에서 제가 빨간색 박스로 만든 것처럼 다운로드라는 칸이 있으세요. 그 다운로드 칸에서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다음처럼 다운로드 센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센터에서 회의용 줌 클라이언트 다운로드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또는 모바일에서도 여러분이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선생님들의 휴대폰의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냐 애플 제품이냐에 따라 다운로드하는 화면이 다르게 나옵니다. 아마 이미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에서도 다음과 같이 줌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다운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운영체제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셔야 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부분이 이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그냥 쉽게 표현하면 인터넷 속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 계시는 공간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실 때 또는 휴대폰으로 사용하실 때는 대부분 무선 인터넷으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어떤 그 공유기와 어떤 벽과 그 사이에 가려져 있으면 이 네트워크 속도, 지연 시간이 크게 증가해서 이 버벅거림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진행자, 여기에서는 줌에서는 호스트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되도록이면 유선 네트워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만 학습자, 학생들도 그런 인터넷의 어떤 버벅거림이나 끊김 현상을 없이 원활하게 화상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나의 현재 인터넷 속도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상대방의 속도는 어떻게 보일까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현재 나의 네트워크 속도와 지연 속도에 대한 것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링크를 하나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 드리면 이 링크로 인터넷을 들어가 보시면 현재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의 지연 속도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 6번 보시면 지연 시간은 70m/s 이하에서 끊김 없는 속도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표현됐듯이 여러분의 이 인터넷 지연 속도가 70m/s 이하인지 이상인지 확인하시면 아, 내게 좀 안정적이겠구나라고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실행하기 단계인데 이미 이 19분, 20분 가까운 우리 선생님들께서 휴대폰이나 또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미 줌에 접속하셨기 때문에 이 절차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실행하기 버튼을 누르겠죠. 휴대폰에서. 그리고 새 회의를 누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호스트 입장이라면 새 회의를 누르시거나 그리고 회의 시작을 누르시면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스마트폰에서 여러분이 화면이 나오게 되고 이젠 학생들에게 나의 강의의 링크 또는 초대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보내드리기 위해서 이 초대자 버튼을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고 그러면 초대 링크가 나오게 되는데 그 링크를 문자 메시지로도 보내실 수 있고
또는 이메일 또는 복사해서 특정한 오픈 채팅방에 있는 곳에서 보내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또는 줌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한 사람들이 이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시면서 수락 버튼을 각각 따로따로 누르실 수도 있고, 상단에 위에 어떤 버튼이 있냐면 모두 수락이란 버튼도 있으세요. 그래서 모두 수락 버튼을 한꺼번에 누르시면 동시에 사람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시, 스마트폰으로 현재 진행했을 때의 예시를 지금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평가하기 단계입니다. 이제 평가하기 단계에서는 온라인 강의, 비대면 프로그램을 모두 하시고 난 후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인데요. 세 가지로 저는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여자 평가, 두 번째 운영진 평가, 그리고 마지막에는 진행자 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이 세 가지 평가가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방식대로 평가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평가 방식에서 좀 개별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좀 심리적인 접근에 대한 평가도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개인 상담 비대면 접근 방식에서의 평가 방식인데요. 여기에서는 사용하는 도구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의외다,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 평가의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아이콘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페이스북, F 모양으로 된 게 페이스북 아이콘이고, 새 모양으로 되어 있던 건 우리가 과거에는 많이 썼는데 요즘에는 참 사용하지 않는 트위터도 있고요. 그리고 G 모양에다가 더하기 모양이 있는 거는 G 플러스라고 해서 구글사에서 나온 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또 밴드, 카카오톡, 또 유튜브, 또 그리고 요즘 10대나 20대, 30대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죠. 인스타그램이라고 표현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인의 평가의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그들과의 관계도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컨텐츠에 대한 평가를 하실 때도 이런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좀 자세한 내용은 후반부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라인 심리검사 도구도 평가 단계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 마음사랑이라는 사이트도 있고 림스 연구소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마음사랑은 이제 다면적 인성검사라고 해서 과거에는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 상담을 받는 사람을 내담자라고 표현하고요. 그 내담자가 직접 상담 장면에서 대면한 상태에서 종이로 지면으로 이것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마음사랑이라는 사이트에서는 이 디지털 대면,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특정한 링크와 아이디와 비번을 입력해서 이 개인에 대한 어떤 성격, 다면적인 어떤 성격적인 검사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단, 이 다면적 인성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에게만 이 접근을 허용하기 때문에 상담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 분들만 이 다면적 인성검사 온라인 과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한계이기도 합니다. LCSI도 마찬가지로 성격검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성격과 유형적인 면들을 온라인상에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개인을 심리적인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셨을 때, 온라인으로 무엇인가 우리가 상담이나 집단 상담이나 개인 상담이나 이런 걸 좀 진행을 하셨을 때 이 장단점도 있으세요. 또 비대면으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을 때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온라인 상담에 조금 더 초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 파악을 할 때 심층적으로 면담이 이루어지는 이 심리상담 분야의 여러 저널들을 보면, 이 레퍼런스에 의하면, 참고 문헌에 의하면 온라인 상담이 대면 상담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점으로는 대면보다는 이 비용이 상대적으로 좀 적게 들고, 면담에 참여하는 상호 간의 일정도 좀 스케줄도 잡기 쉽고,
또 사회적인 불안이 높은 내담자의 경우에는 대면 상담보다 훨씬 더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하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분명히 단점도 있겠죠. 작년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처음에 이런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해야 하거나 학생들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셨을 때 이 디바이스, 이런 기기적인 것들을 또 새롭게 배워야 한다는 거. 그 학습 자체가 매우 어려우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또 이 얼굴로 우리가 대면하게 되면 그 사람의 숨소리, 그 사람의 어떤 눈빛, 이런 느낌들을,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그때그때 캐치할 수 있지만 이 반면에 비언어적인 단서들을 온라인 상황에서는 그때그때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 특히 위기 상황일 때 직접적 개입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으시고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도 유출에 항상 유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비대면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외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여러 가지 평가 도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화상회의 줌에서도 설문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줌에서도 이런 면담 과정, 비대면 프로그램 과정에서도 설문이나 평가를 진행하실 수 있고, 최근에 네이버 밴드에서도 굉장히 업데이트가 활발하게 돼서 뭐 과제를 주거나 특정 평가를 하거나 설문을 하거나 이런 것도 네이버 밴드에서도 원활하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2월 말 또는 3월 초부터 네이버 밴드 PC 버전에서도 줌처럼 여러 사람이 얼굴의 화면에 보이게끔 하는 것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네요. 그것과 관련된 제가 가이드북도 오늘 자료 보내드리면서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구글 폼, 네이버 폼을 통해서도 오늘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같이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전체적인 개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에 대한 개관을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개인 상담 또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좀 사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 겁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실 때 좀 가장 어려운 것은 오프라인에서 이미 해왔던 프로그램을 어떻게 내가 온라인에서 적용할 수 있지? 이런 어떤 생각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먼저 고민하실 때 힌트를 얻으실 수 있는 것이 우선 모델링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구글, 네이버나 다음보다는 구글 사이트에다가 비대면 집단 프로그램, 비대면 뭐 강의 프로그램이라고 한글로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시면 그 사이트에서 이미지라는 탭을 눌러 보시면 지금처럼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포스터도 나오고요. 이미 어떤 기획서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이미 사람들은 그 주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과 어떤 방법론으로 진행했는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집단 프로그램 영역의 프로그램 사례는 구글이라는 사이트에 사람들이 진행했던 프로그램 사례에 대해서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조금 자세하게 좀 보여드릴까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건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어울마당에서 진행한 사례인데 뭐 가족 공감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집 기간, 활동 내용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포스터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진행을 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영역에 대한 또 다른 어떤 포스터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키워드와 관련된 것들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 지금 계시는 다양한 학과 또 다양한 영역에서 좀 비대면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은 기존의 어떤 선행 어떤 프로그램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워낙 이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논문에 대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레퍼런스를 제가 찾아보면 우리가 어떤 자료를 수집할 때 책도 있지만 논문도 연구 저널 또 저널 여러 가지도 있는데 인터넷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이런 트렌드에 맞게, 흐름에 맞게 올바른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비대면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 단계, 실행 단계, 평가 단계에 대한 내용과 또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사례에 대한 접근 방식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